근로자가 나하고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세무회계사무소 또는 인사 담당자는 이 수임처 AI 연말정산 관리, 일반 기업이라면 나하고 연말정산 관리에서 나하고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할 대상자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작업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대상자를 추가를 하고 상단에 기초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직원이 나하고 앱에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을 설정하는데요. 직원들은 여기에 설정된 기간 동안 나하고 앱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 연말정산 추가 설정에서 간소화 자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간소화에 있는 자료 업로드를 할 건지를 여기서 추가 설정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현황에서 갔을 때 이제 이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요. 원 AI를 이용한다면 상단에 안내문 탭에서 AI가 연말정산 전에 작업 전에 배포할 수 있는 안내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AI 분석하기를 이용하면 AI가 사원 정보랑 전년도 연말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로자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사원의 나하고 앱으로 근로자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문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전송했기 때문에 진행 현황 탭에 가보면 이렇게 전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문 전송했다라는 진행 현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안내문을 나하고 앱으로 지금 전송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바일을 연결을 해서 나하고 앱에서 이 안내문이 어떻게 오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안내문이 전송되어 됐다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면 맞춤형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한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맞춤형 안내사항 확인하기 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해 어떤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공제 항목이나 절세 방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바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종전근무지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종전근무지는 조금 전에 보셨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과 동일한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 종전근무지를 이용해서 첨부를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료 입력 기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이 기간 동안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서 바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양가족 정보는 아까 미리 보기 화면과 거의 비슷하죠. 과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양가족 정보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 외에 나는 더 부양가족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양가족 수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 추가로 직접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추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접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수집? 어떤 걸 수집할까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을 선택하고 다음을 하면 간편 인증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받아서 주민등록 등본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이 추가되면 관리자에게 부양가족 정보를 전달하거나 등본을 받아서 등록을 해줬죠. 또 직원들은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위해서 어땠나요? 정부24 접속해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서 첨부했었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서 간편 인증을 받아서 수집을 하면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나오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수집된 주민등록 등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때요? 간편하죠? 지금 여기 나하고 앱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 사이트 이동한 거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받은 게 아니라 나하고에서 바로 간편 인증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수집을 한 거고요. 자, 수집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부양가족 등록, 증빙서류 등록으로
수집한 주민등록 등본을 바탕으로 부양가족을 추가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아주 쉽죠? 바로 부양가족 등록하면서 첨부 서류까지, 증빙 서류까지 수집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국세청 자료인데요. 국세청 자료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PDF 파일, 내가 직접 모바일에 다운받은 PDF 파일이 있다. 그러면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홈택스 간편 인증으로 인증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감소화 서비스 자료 오픈 전인 거 아시죠? 자료 오픈을 하게 되면 이 홈택스 간편 인증 기능으로 아까 주민등록 등본 수집하듯이 똑같이 간편하게 간편 인증으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공제 자료 입력에서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몇 가지만 한번 입력해 볼까요? 보험료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입력은 간단해요. 자료 추가하고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또 어떤 부양가족의 내용인지를 선택하고 한 10만 원 정도 입력을 해보고요. 네, 의료비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기타 자료 추가해서 어떤 부양가족의 의료비인지, 의료비 종류라든가 의료기간, 상호, 증빙코드 등을 선택을 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간소화 자료가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등록을 해야 하죠. 그 작업을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똑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의료비 자료 여기 상단에 보면 증빙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증빙 버튼을 눌러서 첨부할 수 있는 자료를 나하고 앱에서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바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이니까 바로 촬영할 수도 있고 모바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또는 파일을 선택해서 첨부를 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의료비 외에 신용카드도 한 번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타 자료 추가로 추가할 부양가족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신용카드까지 간편하게 입력해 봤고요. 또 공제 중에서 월세액이 있는데 이 월세액 부분은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공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누가 입력하는 화면이죠? 근로자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직원들이 나하고 앱에서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우리 인사 담당자나 세무회계 사무소 우리 직원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경우에 다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죠. 근데 연말정산을 익숙지 않은 일반 직원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연말정산 할 때 이렇게 입력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본인이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 아닌 것 같아. 읽어보니까 뭐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니요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불가. 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입력할 때부터 한 번 더 연말정산이라는 이런 작업 자체를 익숙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한 번 더 자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까지 제공이 되고요. 모든 작성이 다 끝났다. 그러면 작성 완료하기를 눌러서 검토하고 확인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작성 완료를 선택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또는 환급받는지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모바일로 직접 진행하는 동안 이 과정을 우리 인사 담당자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이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임처 AI 연말정산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현황을 보면 여기에 진행 현황에 아까 안내문 전송까지 봤죠?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자료 제출로 이동했네요. 이 사람이 나하고 앱에서 자료 제출까지 했구나라는 걸 이제 직원들은 이 모니터링 화면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체크리스트 수신함에서 여기 체크리스트 불러오기까지 하면 이 최지원 사원이 월세 공제에서 체크했을 때 아니오를 선택했구나 라는 체크리스트에서 어떤 걸 선택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증빙관리도 제공하는데요. 증빙관리에서 아까 간편인증으로 주민등록 등본 수집했었잖아요. 이 자료도 바로 다시 증빙관리에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나하고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수집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출력해서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증빙관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본을 출력해서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나하고 앱에서 작성된 데이터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동일하게 입력되는데요. 아까 최지원 사원에 대해서 보험료, 또 의료비 10만 원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의료비 10만 원 반영돼 있네요. 신용카드도 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입력했죠? 제가 입력했나요? 아니죠.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입력한 게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니까 우리 담당자분들은 저 입력한 내용을 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의 앱에 전송된 걸 보고 한 번 더 입력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앱에서 입력해서 작성을 해주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 내용 확인해서 이상 없는지 확인해서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마감을 해볼까요? 총괄해서 마감 정산 명세 탭에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마감했더니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마감했을 때 뭔가 메시지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중에는 마감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자료 입력 기간 혹시 어디서 입력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연말정산 기초 설정에서 자료 입력 기간을 설정했었죠. 그러니까 나하고 앱에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 때 이제 마감을 해보기 위해서 어제 날짜로 좀 임의로 수정을 해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이 안 된다면 자료 입력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완료를 하기 전에 그 직원별로 더 이상 연말정산 입력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원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하면 이렇게 AI 오류 검증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AI가 마감했을 때가 아니라 완료할 때, 완료하는 단계에서 이제 오류가 없는지를 AI가 완료 단계에서부터 이제 검증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AI가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볼까요? 선택해서 이제는 마감이 되겠죠. 날짜를 고쳤기 때문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마감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총괄 마감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진행 현황으로 돌아갔을 때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진행 현황에서는 이번에는 마감으로 이동이 됐네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한 이 사람들의 자료들을 마감까지 했구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감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 리포트에서 AI가 근로자별로 맞춤형 그 결과 리포트를 분석하는데요. AI 분석하기를 하면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방법까지도 근로자별로 모든 사원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로자별로 맞춤형 결과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시연해드린 이 화면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인사 담당자의 그 AI 연말정산 화면인데요. 아까 THG로 수임처 관리 직원과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 THG에서도 이 동일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G 화면으로 다시 연결해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하고 THG 화면이에요. 좀 낯선 화면이죠. 수임처 관리자가 연결했을 때 보시는 이 화면이고요. 여기에 연말정산이라는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위하고를 구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AI 연말정산 관리처럼 연말정산하는 이 과정을 함께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확인했던 안내문 탭, 또 체크리스트 수신함이라든가 증빙관리에서도 수집했던 주민등록 등본도 수임처 관리 직원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결과에 대한 결과 리포트도 확인했었죠. 이 결과 리포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AI가 분석한 결과 리포트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행기업 관리 직원도 똑같이 나하고 앱으로 전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결과 리포트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송된 결과 리포트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최지연 사원의 모바일 화면인데요. 여기서 결과 리포트 확인해 주세요 라는 알림이 나오네요. 그 알림 메시지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AI 연말정산 리포트가 도착했어요 라고 나오고 AI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든가 내가 부양가족으로 얼마를 공제를 받았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좀 좋았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얼마 입력했는지 기억하세요? 500만 원 입력했었죠. 500만 원 입력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 잘 알아요. 그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를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연말정산 익숙지 않은 근로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인데 공제 기준, 그러니까 총급여 25%가 되려면 한 99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한 490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물어봄직한 걸 먼저 AI가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 리포트로서 먼저 근로자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비도 무조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해요. 근데 아까 얼마 입력했었죠? 10만 원 입력했었어요. 그래서 공제 기준 총급여가 3%가 되려면 한 12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해야 하는데 10만 원밖에 쓰지 않아서 이 금액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됐다라는 걸 바로 여기서 결과 리포트로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지출액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됐다고 왜 연말정산 담당자 찾아와서 왜 이거밖에 공제를 안 해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리포트로서 AI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25년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연말정산을 내년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절세 포인트를 미리 AI가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 리포트가 전송이 되면서 영수증도 함께 전송되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의 납부금액 또 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실제 서식도 함께 전송이 돼서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물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근로자분들이 이 파일을 직접 다운을 받아볼 수 있는 화면도 따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전송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분들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하고와 원 AI를 활용한 이제 AI 연말정산을 설명드렸는데요. 나하고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니까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한결 간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까 입력할 때 전혀 과정 어렵지 않았잖아요. 쉽게 자료를 수집하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또 결과물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